며칠 동안 인생학교의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없으면 사실 이리저리 뺑뺑이 돌다가 어디에 가서 내릴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명확한 기준이 서야 우리가 한 단 올라설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오늘은 좀 가볍게 다시 우리들의 말하기 훈련으로 돌아와 볼까요? 인간의 말은 내 영혼에서 내보내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기관들을 통해서 말이라고 하는 진동으로 바뀌어 외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의 에너지가 충만해야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문제는 항상 이 영혼의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죠. 인류는 의사소통이라는 강력한 무기 덕분에 이 지구별에서 만물의 영장이 됐습니다. 즉 말의 첫 번째 목적은 의사소통인 셈이죠. 밥 먹고 자고 하는 일차적인 생활의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어야겠죠. 사실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통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게 잘 안 된다면 살아남았을 리가 없죠. 소통이 어려워진 진짜 이유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또 익숙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과의 소통일 겁니다. 일단 가족이라고 해도요, 편한 사람과의 소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가족이라고 해도 불편한 사람과의 소통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부장적이고 엄한 아버지 밑에서 큰 아이는 일평생 아버지와의 대화가 어렵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소통은 항상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부장적이고 엄한 아버지라고 해도 그 양반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아왔을 겁니다. 아니지, 어쩌면 자신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상하다고 그럴 거예요. 요즘 그 스피치 훈련이나 커뮤니케이션 훈련에서 가르치는 방법 가운데 심리 기반의 이론이 있죠. 소위 그 자존감 강화 훈련이라든가 자기 효능감 강화 훈련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수용을 하고 긍정을 해주라고 가르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니 자신의 능력을 믿으라는 식의 긍정 확언을 해주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있습니다. 뭐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효과가 미약할 뿐이죠. 요즘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것 가운데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정신분석을 하고 심리치료를 하고 그러죠. 뭐 다 좋아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 다들 밥 먹고 살겠죠. 프로들인데.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든 것의 출발은 내 영혼에서 출발을 합니다. 내 영혼에 상처가 남으면 내 영혼이 찌그러지고 영혼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 영혼에 지속적인 데미지를 입으면 영혼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심한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빙의 현상까지 겪게 됩니다. 고립이 장기화되고 성격 이상이 생기고 하는 현상들은 내 영혼의 힘이 너무 약해져서 이상이 왔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감이 좋은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 얘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 쎄한 느낌이 들면 거의 빙의가 맞을 겁니다. 뭐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야 언제 어디서든 대처가 가능할 테니까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기 영혼에 대한 보호를 가장 우선시 둬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분리하는 겁니다. 남편이 상처를 주면 남편을 떠나고, 아내가 상처를 주면 아내를 떠나고, 부모가 상처를 주면 부모를 떠나고, 직장에서 상처를 주면 직장을 떠나고 하는 식으로 일단 원인이 되는 것과 분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급하게라도 분리를 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스스로 회복을 해서 힘을 되찾은 후에 다시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좋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념은 가족인데 뭐 어떻게 하냐, 당장 어떻게 먹고 살라고 회사를 나오냐 하는 식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관념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 판단을 합니다만, 오히려 내가 아는 그 방법들 때문에 내 영혼의 상처가 더 낫지를 못하고 우리들의 시간만 낭비시키는 꼴이 나는 거죠.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두 가지 양가적인 모습이 다 보여요. 실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바라보면 이건 해답이 없어요. 인간이란 본래 자신이 아는 것 이상을 상상해낼 수가 없습니다. 과거 우리들의 아버지들은요, 자신들이 아는 바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왔습니다. 본인 자신도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내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자신도 자신의 자식에게
자신이 배운 그대로 행동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 잘잘못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요즘 그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이론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느끼는 부분이죠. 뭐 주변의 다른 부모들은 달랐다고 주장을 하면 참 슬퍼집니다. 그 다른 부모들은 내 아버지가 아니지 말입니다. 조건과 환경이 달랐을 거라는 거죠. 뭔가 가정적이고 자상한 아버지를 만났다면 그 아버지는 분명히 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거라는 거죠. 뭐 가정적이고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자기 아버지가 아닌 다른 어느 가정에서 봤을 수도 있겠죠. 인간이 참 재미난 게 좋은 걸 보면 그것을 향해 가는 그 향상성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따라서 좋은 것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상대방은요, 정말이지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혈액형과 성격은 과학적인 연결성이 없다고들 하는데 저는 또 글쎄라고 할 만한 경험과 데이터가 쌓여 있죠. 이상하게 제 주변엔 B형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B형 여자들은 특성이 있어요. 말을 예쁘게 할 줄을 모릅니다. 아니지, 이게 단순하게 말을 예쁘게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입에서 독설이 뿜어져 나옵니다. 특히 자신이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을 맞받아치는 기질이 굉장히 강하고 그때 튀어나오는 말은 반드시 상대방을 핥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럴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건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B형 여성분들은 저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뜨끔할 겁니다. 그만큼 많이 발견되는 현상이라는 말이죠. 아무튼 제가 아는 B형 여성들은 자신이 그렇다는 걸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살면서 그런 상황에 처해 봤을 거고 그때마다 자신이 했던 행동들 때문에 곤란함을 겪었을 테고 후회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충분히 자주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렇게 쏟아내고 후회도 했을 그 B형 여성분들이 유독 저에게는 삼가하고 조심을 하고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도 그건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저의 노력을 알아본 본인들도 노력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서로가 같은 말을 해도 예쁘게 하려는 노력을 평소에 합니다. 이런 건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모든 건 상대적이라서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늘 한 쌍이라는 말이에요. 그 고장난명이란 말도 있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죠. 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항상 서로 부딪힐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세상의 모든 문제에 고스란히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단지 우리 인간들이 나는 아니라고, 내 상황은 특별하다고 우겨댈 뿐이지 말입니다. 다시 그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내 영혼에 상처를 주는 상황을 만나면 일단 피하라고 주문을 했죠. 그건 요령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만약 일단 피한 뒤에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런 이야기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위기는 또 옵니다. 정말 못 피하려다 된통 만난다 그러죠. 인생은 항상 설상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게 이번 생에 나에게 주어진 공부이자 미션이라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기준과 답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 기준과 답을 허물려고 하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과 부딪히고 사람과 부딪히게 되죠. 아주 어려서부터 일생이 가시밭길이었던 저로서는 제발 답과 기준을 버리고 살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이 세상엔 정해진 기준과 답이 없다고 말이죠. 이 인간들이 만든 기준과 답은 정말이지 조건과 환경이 되면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기준과 잣대는 오직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저 우리의 삶 어디에서든 발견이 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더라는 그 현상. 그리고 어쩌면 내가 받는 그 상처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것일지도 몰라요. 이야기가 여기까지 가면 여기서부터는 우리 같은 범부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역이 될 수도 있는데 마치 산속에서 돌을 닦는 도인들이나 오랜 수행 생활을 하는 스님이나 신부님 같은 분들이나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 왜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을 내면 예수나 하는 거지라고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얼른 너도 상대방의 뺨을 맞받아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걸 막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냅다 도망치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맞을 환경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런 환경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아마도 저도 처음에는 그 B형 여자들에게 된통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기억에는 없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수도 있어요. 동시에 내 자신이 좀 더 유연해지도록 스스로를 갈고 닦았을 겁니다. 정말 이 지랄 맞고 지랄 맞은 내 성격상 맞불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고 사는 이 기질을 다스려내고 또 다스려내고 또 다스려내는 그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말과 그것을 다스려내는 건 내 실력이며 내 어려움은 나를 공부시키는 자연의 안배였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좀 가벼운 일상의 이야기들로 우리의 말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